안녕하세요. 강석훈의 경제톡톡 강석훈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두 번째 주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2045년이면 한국이 독립 100년을 맞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훨씬 더 행복한, 훨씬 더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2045년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과연 우리들의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희망, 기대, 사랑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잘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인데, 보시면 경제라는 게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런 걸 경제학에서는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게 호황기고 내려가면 불황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규칙해 보이는 경제 성장률이지만 최근에 여러분 한 90년대 이후에 저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경제학자이지만 저 그래프를 보고 있을 때마다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저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게 앞으로 더 내려간다면 몇 년 후에 한국 경제는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저 그래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 상식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보면 이제 우리 향후의 경제 성장률이 구태여 말씀드린 2000년대에는 약 평균 4.7%, 2010년대에는 3.3% 정도 성장을 했지만 2020년, 이제 2021년부터는 약 2%대, 2030년부터는 1%대, 그리고 2040년부터도 1%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익숙해져 있는데 2% 경제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 경제가 1% 성장하는 건 어떤 경우일까? 좀 차례더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조금 더 깊게 있게 보시면 여러 가지 저거는 괜히 복잡해 보이는 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추계가 어떤 한 사람의 추계라기보다는 OECD 추계도 그렇고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그렇고 사회보장위원회 추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런 추계를 전문으로 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추계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하락하는 수치는 속도는 여러분 놓고 보시면 OECD 분석에 의하면 웬만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참 빨리빨리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될지 참. 저는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1%, 2%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정체되어 있는 나라의 상징은 저는 몇 해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오사카의 한 카페에서 일본은 요새 아직 카페에서 담배를 많이 피게 하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내준 그러니까 성냥이 거기 놓여있던 성냥이 여러분 좀 화면에 보시는 UN 팔각 성냥이 저기 있더라고요. 물론 저게 뭐 UN 거기 있던 오사카에 있던 성냥이 UN 브랜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 모습은 저 팔각형 모습을 가지고 성냥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새로운 물건을 사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있던 물건을 계속 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상징하는 물건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UN 팔각 성냥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도 저걸 다시 쓰게 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제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하나가 성장이고 또 하나가 분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장이 멈춰진 상황에서 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배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곤율이라는 건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중위소득의 50% 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신 분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저희 90년대 초반엔 90년대 내내 8 내지 9% 언저리에서 멈들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경제가 그동안 계속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율이 한 15, 6% 언저를 기록하고 있죠. 경제가 계속 성장했는데 빈곤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소득 분배 지표는 소득 격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위 20% 분들의 소득이 하위 20% 분들의 소득의 몇 퍼센트나 몇 배나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배수가 커질수록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비율도 90년대에 보시면 저 파란색 비율을 보시면 90년대 계속 4배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6배 수준, 7배 수준으로 급격하게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늘어나고 거기다가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겨우겨우 2% 성장을 했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과연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향후에 만약에 2%대 성장을 계속한다면 저의 계산으로는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2% 성장 형식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 성장이라고 하면 제가 예상된 2% 성장은 상위 10%만 소득이 5% 증가하고 하위 90%는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으면 그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2%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위 10%만 소득이 5%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혀 증가하지 않으면 그 상태의 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 2%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여러분 상위 10%의 소득은 계속 비중은 늘어날 거고 하위 90% 소득 비중은 계속 줄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향후에 소득 분배 악화가 될 요인은 엄청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사실 쉬운 말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빠지면 하위 계층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소득 격차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중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노인분들은 절대 빈곤 수준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비중이 많아져도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는 숙련 편향 기술 진보라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향후에 산업 구조가 발전하면서 고학력, 고기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저학력, 저기술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고학력, 고숙련자와 저학력, 저숙련자의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외 노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이 비중이 줄고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소득 분배 악화 요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향후에 결국 소득 분배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20년대는 2%대, 그 다음은 1%대로 떨어지는 가운데 소득 분배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현재 예상치이고 만약에 지금 상태로 별 조치 없이 간다면 대한민국 독립 2045년, 100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주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강석훈의 경제톡톡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